안에서 드시고 가시는 거는 머그컵밖에 안 돼요. 보신 것처럼 지난 2일부터 전국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단속 가이드라인조차 모호해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남용 단속 실태와 함께 일회용품 감축 정책 안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김미화 자원순대연대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진성영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도 오늘 커피숍에 갔다가 네. 여기 매장에서 드실 거냐, 밖으로 나가실 거냐, 네. 이런 질문을 갖다 이제 받게 됐어요. 이제 뭐 모든 커피숍에서 거의 이런 부분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뭘 규제하는지 이거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은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가태료, 작은 업체에서는 5만 원 1차, 2차는 10만 원, 3차는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큰 업체는 50만 원, 예. 1차,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이런 예. 식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가태료를 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일회용품 사용 억제 기준 및 준수 사항입니다. 33제곱미터 미만에서는 한 번 위반했을 때 5만 원서부터 3차까지는 30만 원. 그리고 33제곱에서 100제곱미터, 또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33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이상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에서 얼마나 머그잔 같은 다회용 컵을 적극적으로 권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3가지 정도의 항목을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하고, 예.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 예. 그리고 결국에는 사업주가 규정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여부. 이 3가지가 주로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일단 커피를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갈 때는 뭐 일회용 컵,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 때는 일회용 컵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혀 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매장 안에서 예. 마시려고 할 때는 당연히 머그컵을 우선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잠깐만 여기 앉았다 갈게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도 매장 안에서 먹는다면 일단 머그를 우선적으로 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안 된 겁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은 확실하게 머그컵으로 나오는데 따뜻한, 우리가 보통 뜨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갖다 마신다고 하는 분은 종이컵에 그냥 줘요.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종이컵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식당 가도 종이컵에 제공하는 것들을 금지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짜는 안 되고 그러면 커피를 사 먹어야 되고 식당에서도 후식으로 뭐 이렇게 했었는데 2008년도 6월 달에 종이컵에 대한 어떤 규제가 폐지되면서 종이컵 사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 때군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이컵을 푼 가장 큰 이유는 뭐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종이컵을 만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매장 같은 데도 일회용을 많이 써야만이 빨리빨리 이렇게 손님들한테 저걸 대접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2배. 일회용 컵 사용이 2배가 늘었습니다. 종이컵이. 아니, 그런데 그때 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종이컵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만드는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금방 딱 이렇게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여론 수립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종이컵도 곧 아마 이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이명박 정부한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강은 강대로 썼고
종이컵은 종이컵대로 그냥 남발되게 만든 진짜 반환경적 정부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시행 초기에 지금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대표적인 게 설거지욕이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보니까 텀블러 갖고 오시는 분들도 반 정도는 이거 씻어주 제요부터 먼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머그컵을 씻는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여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이를테면은 뭐 손님이 와서 그 머그컵은 절대 거부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기는 머그컵으로 마실 수 없다. 네. 뭐 그 기호인 문제니까 강요할 수는 없겠죠. 어떤 분 중에서는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이 쓰던 거를 내가 또 아무리 잘 씻었다고 해도 쓰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좀 황당하더나 할까 이거는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올 거니까 매장 내 화장실 보통 위치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일회용컵을 받고 잠깐 테이블 위에 두고 안에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단속이 되면은 과태를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아이, 그것까지는 좀 물게 과태를 일단 원칙적으로 물게 원칙적으로 물어야 되는 예.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군요. 것들을 소비자를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설거지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네. 그걸 위한 다른 직원을 더 좀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비용일 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이를테면 그런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있는 직원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대기줄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혼선이 없다. 근데 규모가 작은 카페들은 더 부담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 대기업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진작에 대처를 해왔고 직원 교육 및 이를테면 머그잔 같은 거를 네. 미리 확보해 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 종이컵을 새로 개발했다고 해요. 아이스 커피용으로. 종이컵을요? 예, 예. 그러니까 종이컵은 일회용품이 아니니까. 그 꼼수네요, 꼼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안이 코팅이 된 종이컵이에요. 그럼 이걸- 더 반환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종이컵이 사실상 그 일회용품을 안 보는 이유는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작용은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근데 그렇습니다. 코팅이 된 안쪽이 코팅이 된 종이컵이 생분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업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뚜껑은 또 그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보통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도 뚜껑은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일회용 그 뜨아에도 네. 그 뜨아를 갖다가 매장에서 네. 이 종이컵을 갖다 내주는 게 보면 예. 위에는 분명히 플라스틱이고 또 그리고 뜨아에 끼워주는 이 종- 스트로 예. 그것도 분명히 그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같이 그 단속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지금 애꿎은 아에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봅니까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 이제 어쨌든 큰 프랜차이즈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작은 업체들 말 그대로 뭐 꼼수를 부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이제 시민들이 안에서 마실 건데 그러면 종이컵으로 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될 대로 되라. 가태를 묻겠다 이러면서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좀 시간이 작은 업체는 걸려야 되고 또 이런 거 할 때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약간 뭐 지원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하. 너무 한꺼번에 예. 그 한 명이 전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컵 씻는 데도 없고 예. 말 그대로 사둘 데도 없고 예. 또 이제 인선은 많아지고 이렇다면 일정 부분 좀 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아하. 정착이 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보면은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는 원가 상승을 갖다가 계속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분명히 그 두 사람이서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설거지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커피값을 올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좀 서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태료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그 자영업자들도 서민이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서민들한테 떠넘긴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그 가태료를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태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커피 전문점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태료 뿌렸으면 그 이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 세척 기기를 뭐 도입을 한다라든가 이랬을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원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가태료는 함부로 아무 데나 넣어갖고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좀 이렇게 엄포를 놓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제가 이제 그 컴프랜차이즈 가서 매일매일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일회용 그 플라스틱 컵이 없어지니까 뚜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다음은 컵 홀더 있잖아요. 컵 홀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단속을 했는데 세 개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큰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다만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들, 뭐 작은 매장들 불편한 부분들은 함께 좀 감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상승 압박은요? 가격 상승은 뭐 대부분 가격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후에 뭐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크게 오를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은 작은 업체에서는 가격 상승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작은데 그럼 그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갖다 거둔 그런 돈으로 지원을 좀 해주자. 그러면 좀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텀블러 사용은 늘었어요. 저부터도 이제 텀블러를 갖고 다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텀블러 사용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규제라기보다는 그 정책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가 사실상 지금 당장은 부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도기간이긴 하고요. 근데 규제란 것이 피부에 와닿았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그 능사는 아니지만 저는 같이 동의하는 게 환경을 위한 규제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규제 효과는 그러니까 규제 장치는 되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계별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룹을 나눠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작은 업체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출되는 그 기존에 배출되던 일회용 컵의 양을 비교하면 뭐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성은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규제라는 게 양면의 칼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 전에는 홍보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단속 시작을 좀 미루는 지자체들도 있었어요. 이런 혼선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뒤늦게 막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홍보물 같은 것들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 환경부 스스로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을 계속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픈 모습이잖아요.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정책을 했는데 잘 돼야 되는지 잘 못하고 있다는 것들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잘 안 된다고 계속 하면서 이제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가 보니까 보도 자료 냈는데 1년에 300만 개 정도 사람들이 텀블러를 가져왔는데 뭐 7월 달만 70만 개를 그 돈을 텀블러로 가져와서 이제 비용을 그 300원씩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당장 왜 이렇게 기업한테 가태료를 이렇게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알아서 하는 부분들은 뭐 정책 홍보도 크지만은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정말 적극적이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두 배 이상 늘었네요. 네네. 텀블러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난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종합대책의 일환이 바로 이렇게 그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지하도록 해보자고요. 자,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주로는 그 4년 안에 비닐봉투와 일회용 컵 사용량을 30% 이상 줄이고 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는 것. 그리고 그 70% 이상을 재활용한다 이런 걸 목표로 하는 단계별 대책인데요. 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2030년까지 그 플라스틱 폐기물의 50%를 감축하고 예. 또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을 70%까지 올리고 예. 또 재활용되지 않는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2020년까지 하겠다는 예, 거예요. 예.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네, 예. 그렇죠. 2년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PVC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재질의 사용을 0%로 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류 재활용 의무를 뭐 90%까지 늘린다는 예. 이렇게 뭐 2022년까지죠? 2020년, 22년까지요. 그리고 일회용 컵이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사실은 플라스틱 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에는 또 네, 종이컵이 들어. 그렇습니다. 예, 플라스틱 컵. 예, 61개면 그 61억 개면 플라스틱 컵만 들어가는 거고. 거의 45개로 줄인다는 거고 또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도 50%로 늘리겠다. 네. 예, 그러면 아래 거만 잘 이루어져도 40억 개 이하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2년까지 저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대책 나온 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 사실 대형 마트들에 가보면 네. 지금 그 분명히 계산대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좀 봉투 드릴까요? 네. 그래서 봉투를 달라 그러면은 돈을 받죠. 네. 보증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투 싫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서 야채용 비닐백 뜯어 갖고 오세요. 이런단 말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많아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최근에 저희 황병우 장관님께서 예. 뭐 대형 그 마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히 예. 아까 말씀하셨던 롤백 예. 그거를 아주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예. 내용의 그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발적 협약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 내용이 좀 재밌기도 한데요. 일단 롤백 설치 개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롤백 비닐봉지의 크기를 기존에 되게 큰 것. 엄청 컸죠. 예, 그러니까 뭐 마트 입장에서는 많이 담게 하기 위해서 크게 좋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계산대 가서 물건을 많이 샀는데 그 다른 거 대신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작은 그렇죠. 봉투이기 예.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게 사실 이마트의 자료인데요. 예. 그렇게 줄여서 절감되는 효과가 롤백 비용 이게 제가 그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예. 금액인데 1조 8천억 가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일부만 줄이는 건데도? 그래서 이마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예. 어떤 근거로 선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보니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마트 영업이익이 좋아지겠는데요, 이러다가는? 이제 그런 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이제 기간을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이 지금 뭐 연간 이렇진 않을 거고요. 예. 이제 몇 년 동안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예.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마트에서 발표하기는 예. 1조 8천억이라고. 예. 그 외에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그 일회용 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약국, 그다음은 뭐 그 빵집 예. 뭐 이런 데도 앞으로는 다 이제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제 무상으로 나눠주거든요. 예. 그런 것도 무상으로 못 나눠주게끔 하고 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는 앞으로는 아예 판매도 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 이제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법적인 고시를 해놨습니다. 예. 해놔서 저는 일정 부분은 이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속비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뭐 시민들이 가져가겠다는데 그렇게 말릴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좀 다만 이제 그러면 유통업체에서 관리를 잘해야만이 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해요. 예. 요즘 일부 빵집에서는 예. 이제 비닐에 이전에는 담아주던 거를 네. 종이로 바꿨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옛날 그 느낌도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예. 또 어떤 데에서는 또 어떤 소비자들은 이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이만 묻고 기름이 배 나오고 네, 이런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기름종이 있으면 기름종이는 또 재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이래서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저희 그 TBS도요. 네.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전 직원에게 지금 머그컵을 다 공급을 했어요. 네, 여기 보니 시시각각 딱 해갖고. 그렇습니다. 네. 종이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아니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일회용품 그 배출 감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보니까 뭐 서울시를 보더라도 보면 이제 일회용 컵은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은 서울시에서 이제 이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시청 안에도 있고 이런 데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이렇게 비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은 이제
시민들한테 계속 이제 홍보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비 오는 날 우산 비닐 커버 안 쓰는 거. 예. 그러니까 지하철도 다 지금 우산 비닐 커버를 안 쓰거든요. 예. 일회용. 뭐 이러한 그 노력들이 굉장히 우수한 거고 서울시가 조만간 또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앞서가는데 플라스틱 줄이기 특별 대책을 해갖고 뭐 앞으로는 이제 축제라든가 예. 이 거리에서 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회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민간 기업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참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전에 사실 그 참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특히 종이컵 퇴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네. 그 신경을 썼었잖아요. 네. 정권 딱 바뀌니까 그 규제를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뭐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게 특히 규제 정책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폐지되고 들쑥날쑥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규제 정책은 일관된 규제의 그 신호를 줘야죠. 신호를 줘야지 예.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 결정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특단의 대책이란 것은 사실은 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 건 법입니다. 예. 그래서 법에 강력한 규정을 두어서 기본법 형태로 두어서 이것을 고착화시키는 게 방법이긴 한데, 글쎄요, 근데 이런 걸 저희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보면은 이 제도가 딱 들어서자마자 언론에서 특히나 이제 경제 쪽을 다루는 그 매체들에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막 쏟아냈어요. 네. 이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언론 전체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그게 언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일회용 컵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일단은 사업자한테는 규제의 그 메커니즘이 아주 잘 작동할 테지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규제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선 미디어가, 그러니까 그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김미아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자주 바꿉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규제법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가야만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 금방 바뀌고 이 사람 이름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 일회용 정책만 해도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 저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법이 안 바뀌거든요. 법을 하나 쫙 만들어 끝까지 가면서 그 좀 규제를 강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지 완화시키는 걸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을 하나 만들어놨으면 좀 진즉하게 쭉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언론에서 그거를 쓸데없는 규제다, 기업을 갖다가 옥죄고 있다, 뭐 이러면서 치잖아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을 하는 사람은 너무 이제 여론에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올바르다 생각하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또안 쓸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이제 흔들린다라는 거죠.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론이 이거 좀 흔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정책은 언론이 만든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꿋꿋하게 갔으면 좋겠다. 다른 정책도 하고 환경 정책은 가령 지금 자연순환연대라든가 환경보건시민센터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의 모니터링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친환경적인 그런 그 기사들이 또 더 많이 이렇게 빛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 전문가 입장에서 친환경 문화 정책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덥다 그러면서 왜 더울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 덥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많은 것들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 하나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 기후 온난화가 점점 심해진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줄이자, 나만 하나 줄여보자 이런 그렇게 노력들이 저는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줄여도 크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주십시오. 사실 제인구달이라는 그 침팬지 학자이자 환경운동가가 나부터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 미리 하자가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표도 보셨겠지만 그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정도가 현재 5% 미만, 6%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일회용 컵
일회용품을 쓰면은 누군가 수거해 가고 그게 재활용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재활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회용품은 안 쓰는 게 정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쓰고 네. 그리고 자꾸 일회용품을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퇴출시키고 예. 예, 언론들이 자꾸 일회용품 쓰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또 그 기사에도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하면서 스스로가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진성영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